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고요. 오늘은 82가지 채소 중에서 최고의 항암제로 알려진 식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토케미칼이 어떻게 항암작용을 하는가를 플라보노이드, 케로티노이드, 식이섬유, 페놀,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어떻게 암이 발생하지 못하는지를 차단하는 걸 제가 빨간 별표 비슷한 것으로 한 게 저게 차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양세포가 개시되기 전에 세포 자멸을 시키고 염증을 조절하는 일로 항암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이 생기고 난 뒤에 한 1년쯤 지나서도 또 그런 일들을 세포 자멸과 염증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는 자라려면 혈관에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혈관을 다시 생기지 못하게 차단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완벽한 항암작용을 하고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고구마예요. 저는 32년 전에 인디애나주에 있는 그 IUPUI,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펄듀 유니버시티 at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그 약자인데요. IUPUI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거기 있는데,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서 1년을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았는데요. 음식이 참 큰 문제였습니다. 너무 기름기가 많고 너무 짜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싸가지고 갈 수는 없고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도 자르고 과일도 자르고 해서 갔는데 늦은 점심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근데 한 6시간 좀 지났는데 열어보니까 사과나 이런 것들은 갈변이 됐는데 고구마는 그대로 하얗게 됐어요. 와, 고구마가 정말 좋은 항산화제구나를 그때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고구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항암력이 가장 높은 것은 자색 고구마입니다. 자,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페놀산이 한 27가지 정도 발견됐고요. 플라보노이드가 한 29가지 정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해도 50가지가 넘으니까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파이토케미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항암제를 알려져 있는 게 클로로겐산입니다. 채소류의 발암 억제를 보면 일본 도쿄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브로콜리가 79.5, 그 다음 피망이 75.5, 양파가 35.8, 감자가 25.3%의 발암 억제율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고구마는 몇 %일까요, 과연? 네, 98.7%, 거의 100%에 가까운 항암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볼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말고 안토시아닌 말고도 비타민 A, B, C가 있고요. 루테인, 베타캐로틴, 그 다음에 식이섬유, 케로티노이드, SPP, 그 다음에 당단백질 SPG 8700, 프로테인으로 스파민, 프로테아제, 저항성 전분,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항암 물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마는 그야말로 항암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고구마 영양 성분을 보면 100g의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다 항암이고요. 지방은 거의 없으며 비타민 A가 100g을 섭취하면 769%, 하루 필요량이 그만큼을 더 7배를 넘게 채워주죠. 비타민 C가 65%, E 항산화제, 그 다음에 망간, 아연 전부 다 이렇게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항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네랄들이 풍부한 영양과 항암제로 똘똘 뭉쳐진 물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항산화 클로로겐 수치가 증가한 엔지니어링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고요. 클로로겐산 자체가 항산화제니까 이게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 관련 퇴행성 질병을 보호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클로로겐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포도당과
지질대사를 조절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포도당과 지질대사가 균형이 깨지면 질병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당뇨, 비만, 간, 지방 변성, 심혈관 질환, 암 같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클로로겐산이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항균, 항산화, 항암, 유발 활동을 포함한 많은 생물학적 특성을 발휘하는 것이 결국 포도당 및 지질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클로로겐산이다. 그럼 클로로겐산의 주 역할은 뭘까요? 의존성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저절로 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 내에 마이크로바이오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콜로니, 전부 다 영어 단어는 다른데 뜻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혼용해도 됩니다. 대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 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 마이크로콜로니를 조절하는 일을 클로로겐산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무슨 작용일까 오늘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장내축이라는 게 있는데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2.3kg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장에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잠이 들고 깨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물질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가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흐트러진 미생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또 저항성 전분, 식이섬유에 해당되는 거죠. 자, 신경전달 물질, 장내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조절자다. 자, 신경전달 물질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산성으로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프지도 않고 몸 상태가 좋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화학적 시냅스, 그러니까 시냅스 오기 전까지는 전기 자극으로 왔다가 시냅스는 화학적으로 갔다 그 다음 또 후 시냅스에서는 다시 전기 자극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몸 전체의 혈류를 조절하고 싸움 또는 도피하는 반응, 스트레스 반응이죠. 그런 걸 다 진행하는데 최근에 연구해 보니까 이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신호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위장 생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장 생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봤더니 위장 및 중추신경계 병리학에서 잠재적인 역할이 있더라.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은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장의 운동성, 영양소, 흡수, 위장, 선천성 면역계, 마이크로바이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이나 파킨슨병 같은 이런 병이 나지 않고 이런 것도 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장은 제2의 뇌이다. 뇌는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뭐예요? 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는 70%고 뇌가 장으로 보내는 것은 30%입니다. 참 놀라운 수치잖아요. 우리가 장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통신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미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녹말을 보면 탄당류와 가공했거나 정제되었거나 섬유질이 많지 않은 것을 좋지 않은 녹말이라 그러고 좋은 녹말은 복합탄수화물, 다당류, 통곡, 섬유질이 많은 걸 우리가 좋은 녹말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항성 전분은 그럼 뭘 뜻하는가? 녹말의 10 내지 20%는 소장에서 소화를 저항해서 대장으로 내려가서 섬유질 역할을 하는 전분을 갖다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라 그럽니다. 탄수화물에 속하지만 포도당으로 변하지 않고요. 결국은 이것들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다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서 짧은 고리 지방산 생성으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짧은 고리 지방산. 자, 저항성 전분은 비만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하고 장내 세균 환경을 조성한다. 오늘은 제가 이런 것들이 장내 세균을 어떻게 하고 장내 세균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견해 말고 또 다른 견해를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항성 전분은 오트밀에 굉장히 많고요. 렌틸콩에도 많습니다. 밥도 찬밥 했다가 다시 데펴 먹어도 저항성 전분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고구마에도 한 10% 정도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요. 자, 식이섬유는 팩틴 형태의 수용성이 15 내지 23%고 불용성이 77에서 8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섬유질은 당분과 녹말의 소화 지연으로 포만감을 높여주고 비만을 예방해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줄여주고 항당뇨, 항비만, 항동맥경화, 항뇌졸중, 항심장질환을 다 예방해주는 거죠. 높은 불용성 섬유 섭취로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이루어주고요. 짧은 고리 지방산을 생성해서 당뇨병 위험을 낮춰주고 우리 몸에 있는 각 내장기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각종 암 위험을 낮춰주고 변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특별히 세로토닌을 생성해서 항우울, 항불안 등 정신질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신질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식이섬유 구조로 보면 이 C가 이렇게 여러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지방산 구조를 보면 이 아세타는 1개, 그 다음에 프로피오닉산은 2개, 그 다음에 뷰틸산은 3개, 식이섬유에서 정말 떨어져 나오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전분, 포도당이 전부 다 흡수가 되죠. 흡수 안 된 것들이 이제 어디로 나옵니까? 대장으로 왔는데 대장에는 저항성 전분과 꼭 같은 역할을 해주는 식이섬유 2개가 역할은 같습니다. 이제 여기 오면 박테리아가 먹고 발효를 해요. 그러면 짧은 고리 지방산이 생기는데 뷰틸산이 제일 많이 활용된다고 그래요. pH도 낮추고 에너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죠. 장기의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력을 증진하고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새로운 거죠. 자, 식이섬유가 쭉 와서 소장까지 해서 흡수 안 되고 대장까지 오면 박테리아 먹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하면 아세트산, 뷰틸산, 프로피오닉산 같은 이 짧은 고리 지방산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뇌로 신호 보내기도 하고 각 기관 장기 튼튼하기도 하고 정신건강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 T세포도 증가시키고 대장에 에너지도 공급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자, 대장에 보면 식이섬유가 짧은 고리 지방산을 만든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항산화제를 높여주고 신장 독소 제거력을 높여주고 지방代謝를 올려주고 장 감염 내려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도 되고 감염 위험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2018년 The Physiological Society에 나온 건데요. 이 대장은 식이섬유가 통곡, 콩종류, 채소, 과일, 오늘 제가 첨가했습니다. 고구마도 있고요. 짧은 고리 지방산이 장기 건강을 증진한다 그랬고요. 장, 뇌, 행동에 스트레스 영향을 줄여주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우울, 불안 같은 걸 낮춰줘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어떻게 이 균총들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나 정말 신기하죠? 정신과 및 염증성 질환에서 뇌 장축 조절자로서의 미주신경, 미주신경이 기분 조절,
면역 반응, 소화, 심장 박동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미주신경이 자극이 잘 치료되지 않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유명한 추가 치료제라는 예비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미주신경 자극을 잘 하면 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미주신경 톤을 증가시키고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고요. 장에서 미주신경의 다른 섬유질의 자극은 기분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주요 정신질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뇌관 내 단조로운 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요. 기분과 불안감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예비 증거가 있다. 미주신경 톤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는 게 더 많겠네요.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복원력, resilience, 도로 회복되는 거, 기분과 불안 증상 장애에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다? 이 장하고 그 장애에 있는 균하고 정신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쏙쏙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 그러죠. 세로토닌의 95%가 8.5미터 소화기관에 존재하고 있더라. 우리 세로토닌은 뭡니까?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래, 뇌에 있는 줄 아는데 95%가 다 소화기관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 뭐가 우울증이냐? 정상으로 보면 시냅스 전세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잘 나와갖고 시냅스 후로 이렇게 잘 전달되도록 이온 채널을 열어주는 역할 뭐가 합니까? 세로토닌이 하는데 이게 세로토닌이 충분하지 못해갖고 신경전달이 펄스가 잘 못 전달하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약을 노란 부분에 약을 줬다고 생각하고 다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어 있으면 치료가 됐다는 이런 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려면 햇빛이 쨍쨍 찔 때 밖에 나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실교차 상액을 지나면서 송가체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전을 아시면 자연과 좀 친해지시면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보면 프로작이라는 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라는 그 약들을 쓰는데 프로작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록세틴, 파록세틴, 그 다음에 스테리올라인, 그 다음에 플로로사민, 그 다음에 엑스탈로프렘 이런 게 전부 다 프로작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쓰이는 약들의 이 기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면 이 밑은 장이고요. 위는 뇌잖아요. 장 내 신경 가는 게 짧은 고리 지방산도 하고 그 다음에 장 내분비 세포도 하고 그 다음 면역세포, 수지상세포, T세포, B세포도 하고 사이토카인도 하고 미주신경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코티솔도 이렇게 다 장과 뇌가 소통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자, 장과 뇌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장에서 뇌로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런 증상들을 만드는 게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자폐 스펙트럼, 조현병, 파킨슨, 알츠하이머 전부 다 정신병에 속하는 병입니다. 자, 이게 자폐 스펙트럼 보면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계와 바깥 세계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무생물하고 관계 맺는 게 반응이 없기 때문에 훨씬 편한 거지요. 주로 아이들한테 있을 때는 자폐 스펙트럼이라 그러고 이게 성인으로 넘어가면 조현병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은 뇌 운동을 이렇게 조절하는 데서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결국 끝에 가면 그 정신질환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잖아요.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 치매도 그 신경과에서도 받는데 나중에 가면 그 정신과에서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장에 있는 박테리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 보면 좋은 박테리아, 비피도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 나쁜 박테리아
캄필로박터, 클로스트림 디피실리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황금 비율은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가장 좀 믿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중간균이 한 7이고 나쁜 균이 1이고 좋은 균이 2 이게 형평성을 이루는 거 항상 상태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좀 많이 먹어야 되나 식이섬유 아니면 저항성 전문 꼭 신경 쓰셔야 되는 일이죠. 자, 대장균이 먹을 수 있는 게 불용성 식이섬유, 뭐 수용성 식이섬유도 거기서 다 안 먹고 찌꺼기가 가니까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가고요. 천연 올리고당,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 챙기는 일에 가까워지는 거죠. 미생물총, 장, 뇌축을 따라 트립토판 대사물, 건강과 질병에서 내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사소통 시스템이 뭐 호르몬, 신경신호도 있고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장신경계, 위장 미세환경 내 세포의 광범위한 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랬는데요. 둘 다 정신질환으로 특징 지어진다. 뭐야? 과면성 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 새로운 흥미로운 이슈가 뭐냐면은 중추신경계에 대한 이러한 미생물 영향의 확대가 뇌 발달과 행동 저절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장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신경계가 하는 일에도 자꾸 영향을 미치고 신경뿐만 아니라 장하고 심장하고도 소통을 하고 장하고 간하고도 소통을 하고 여러 기관들이 다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소통을 한다는 것이 자꾸 밝혀지기 시작해요. 자, 장 마이크로바이오타 정신과 의사들을 위한 관점 2020년 겁니다. 우리 장에 서식하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정신건강과 신경정신질환 진행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항상성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작은 변화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대뇌축 활성화, 신경전달물질 시스템, 면역기능 및 염증 반응을 포함한 생리학적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많은 질환의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짧은 고리 지방산, 신경전달물질, 신경펩타이드, 담즙 일부 이런 내분비 호르몬, 면역조절기 이런 것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인데 오늘은 짧은 고리 지방산을 만들 수 있는 고구마가 식이섬유도 있고 저항성 녹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내 도파민축, 도파민하고 장하고 연결 시스템이 있어갖고 서로 뭐 하더라? 의사소통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고요. 자, 장내축은 세로토닌, 뇌에서 기분 좋고 수면하고 충동 조절하고 불안, 식욕, 기억, 면역 등에 관여하면서 장에서 90 내지 95%가 다 장에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 기분, 불안, 흥미, 동기, 스트레스 등에 각각 관여하고 도파민, 주의력, 의욕, 기분, 중독 등을 관여하는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것들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장내에 미생물들을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고구마를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잘 만들어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섭취하면 제일 좋을까요? 무기질 영역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무기질 및 비타민에서 보니까 어떤 섭취가 제일 좋아요? 찐 고구마가 가장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생고구마는 비타민 C가 제일 많아요. 찐 고구마는 나트륨 적고요. 칼륨 많고요. 베타카로틴이 뭐 압도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운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전혀 없어집니다.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고구마 전부는 칼슘만 되게 많죠.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 가능하면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쪄서 드시고, 아마이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거린다는 그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치나 동치미, 사과 같은 것을 같이 드시면 이 증상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불편하시더라도 껍질채 섭취해야 항산화제, 비타민C,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삶으면, 쪄서 먹으면 당 지수가 우리가 밥 먹고 난 뒤에 혈당을 2시간 내에 올리는 지수가 46인데 이걸 오븐에 구워서 하면 맛은 달달하게 좋죠. GI 지수가 거의 2배로 올라가잖아요. 94, 흰쌀과 동일하게 되니까 정말 쪄서 삶아서 드시는 일에 좀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면 제대로 된 걸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이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동치미, 사과, 김치와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하신 거 고구마를 드시면 항암제다. 영양이 풍부하다. 이건 뛰어넘어갔고요. 또 다른 거, 정신과적 증상,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약을 먹지 않고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것들을 미리 섭취하셔서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확실히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